이 시간에는 한글 워드 프로세서의 문단 모양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단 모양은 글자 모양과 함께 그 문단의 가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단 모양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문서를 작성하시면 그 문서가 훨씬 더 가독성이 높은 문서로 작성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단 모양을 편집하는 방법을 보기 전에 문단이 뭔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시면 한번 보기 메뉴에서 문단 부호를 한번 체크해 놓고 보겠습니다. 해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약간 꺾어진 화살표 모양이 보일 텐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엔터 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단이라는 것은 글자를 입력하기 시작해서부터 엔터 칠 때까지, 그게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이라는 글자를 치기 시작해서 이렇게 4자 스페이스까지 5자 치고 엔터를 쳤죠. 여기까지 요 5글자가 한 문단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이 문단인 거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치기 시작해서 여기서 엔터를 쳤으니까 이게 한 문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단은 한 글자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빈 문단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10줄, 20줄이 한 문단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문단 모양을 편집해 보겠습니다. 문단 모양을 편집하려면 내가 변경하고자 하는 모양, 문단의 모양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 문단을 이렇게 블록으로 지정하고 문단 모양을 들어가 보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문단을 전부 다 블록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문단 중에 일부만 이렇게 지정이 되어져도 돼요. 또는 아예 그냥 이 커서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고요, 그냥 커서만 그 문단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상태에서 문단 모양을 실행하게 되면 지금 이 문단에 대한 편집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이 두 개의 문단을 동시에 모양을 동시에 지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첫 번째 문단부터 두 번째 문단까지 이렇게 블록으로 지정을 해놓고 문단 모양을 실행하면 되겠죠. 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죠?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문단의 끝에서부터 두 번째 문단의 처음까지 이렇게 일부분만, 이게 걸쳐있는 일부분만, 이렇게 일부분만 지정된 상태에서 문단 모양을 실행하셔도 이 두 개의 문단의 동일한 모양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문단을 보면서 한번 문단 모양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한 줄이 한 문단이네요. 한 줄이 한 문단이고요. 그죠? 이거는 지금 여러 줄,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네요. 자, 이 문단에 대해서 문단 모양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자, 굳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안에 그냥 이렇게 커서를 놓고 작업을 해도 되지만 그냥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랑 블록으로 지정해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lt T 눌러서 문단 모양 들어갔습니다. 이 첫 번째 정렬 방식입니다. 정렬 방식, 양쪽 정렬로부터 이렇게 나눔 정렬까지 6개가 있는데, 요거는 정렬되는 모양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기 위해서 여기서 요 바탕 화면에 보면 바탕 요 리본 메뉴에 있죠. 똑같은 게 요 리본 메뉴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실제로 변화되는 거를 봐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양쪽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문단의 시작과 끝이 전부 일자로 맞춰져 있어요. 자, 왼쪽 정렬하게 되면 왼쪽만 맞습니다. 오른쪽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요대로인데 요 간격들을 조절해서 지금 딱 맞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격 조절하지 말고 그냥. 그 다음에 요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요거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문단을 정렬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게 이제 배분 정렬입니다. 그 다음에 거는 나눔 정렬이고요. 요 배분 정렬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요거는 어절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좀 마지막이 좀 짧으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걸 가지고 해보면, 자, 요렇게 단어 단위로 하겠다는 얘기는요, 이게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 분석을 이라는 요거는 정신이라는 단어, 분석이라는 단어,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게 한 단어예요. 그래서 단어, 여기서 보면 싱클레이어의 모습을, 그리고 요런 모습, 요 단어들 사이의 간격, 요 사이의 간격들을 조절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절 단위죠. 어절이라는 것은 이 정신 분석을 이걸 다 묶어서 한 어절이에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한 단위가 어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띄어쓰기 한 단위들, 요 사이의 간격들을
이렇게 일정하게 조절을 한다. 저는 이거 가지고 한번 구분해서 문서를 작성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백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백. 여백은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이 있는데요. 왼쪽 여백 뭐 한번 줘볼까요? 한 30 줘보겠습니다. 30 줘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이 글 종이에서의 여백 안에서 또 이 문단의 첫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그만큼의 여백을 주겠다는 거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도 이렇게 여백을 주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에도 그만한 여백이 설정이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첫 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 줄. 보통, 들여쓰기, 내어쓰기. 보통, 지금 현재는 보통의 상태. 문단의 첫 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단의 첫 줄. 보통이기 때문에 그냥 맞춰져 있어요. 자, 들여쓰기로 해볼게요. 들여쓰기는 원고지 쓰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단의 첫 줄에 요 첫 글자를 좀 안으로 들여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들여쓰는데 어느 만큼 들여쓸 건데 라는 건 여기서 수치로 이렇게 줄 수 있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내어쓰기는 그럼 뭘까요? 내어쓰기는 반대입니다. 이 첫 줄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거죠. 그것도 어느 정도 튀어나오게 할 건데 여기서 지정하는 거고요. 설정해보시면 이렇게 바깥으로 튀어나오죠. 보통은 들여쓰기를 씁니다. 근데 어떤 때 이런 내어쓰기를 쓸까요? 이를테면 뭐 이런 거 이렇게 번호를 매긴다든지 뭐 이럴 때는 내어쓰기를 보통 쓰겠죠. 자, 이렇게 여백과 들여쓰기, 내어쓰기 보통 이렇게 첫 줄을 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문단 모양 메뉴에 문단 모양 창에 들어가셔서 이 부분을 지정하면서 값을 줄 수도 있지만요, 그냥 단축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키를. 한번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F5부터 F8까지 인데요. 한번 해볼게요. 요 문단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F블록으로 해놓고 할까요? 요 문단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컨트롤 F5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F5는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내어쓰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컨트롤 F6을 눌러볼게요. 지금 선생님은 컨트롤 F6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내어쓰기가 점점 줄어들고 보통까지 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들여쓰기의 정도가 늘어나죠. F5를 누르면 들여쓰기가 줄어들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7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좌우의 여백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컨트롤 F8을 누르면 좌우의 여백이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이런 단축키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편집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면 간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 문단이 지금 이게 여러 개의 줄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글자에 따라 160%, 요게 지금 기본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게 위에 줄이라고 하고요. 아랫줄에 요게 있다고 칩시다. 줄 간격이라는 것은 글자의 윗선을 기준으로 해요. 위에 줄의 윗선, 아랫줄의 윗선, 그 사이의 간격이 줄 간격입니다. 그리고 보통 줄의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줄의 아래, 그 다음에 아랫줄의 위, 요 사이가 여백이에요. 자, 요 개념을 알고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 간격을 볼 텐데요. 자, 글자에 따라 160%라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글자에 따라 160%라는 말은 이 줄 간격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줄 간격이라고 그랬죠? 글자에 따라 160%. 그러니까 글자의 크기가, 글자의 높이가 요만하니까 요게 100%라면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160%만큼의 요 간격, 요 줄 간격을 유지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글자의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한다면 당연히 글자의 크기가 이만큼이 100%가 늘어났으니까 이게 100이니까 이제는 또 160이라는 이만큼만큼 또 줄 간격이 유지가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고정값이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고정값 16, 이건 무슨 말입니까? 고정값, 말 그대로 줄 간격, 위에 줄 위에서부터 아랫줄 위에까지의 간격을 아까 16이라고 했죠. 이 간격이 16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해도 어차피 글자의 크기를 크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보면 아랫줄의 위, 위에 줄의 위, 이 간격, 요걸 항상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걸 좀 줄여버리면, 줄이면 글자의 크기가 요만한데 어쨌건 위에 줄의 위, 아래 줄의 위 간격, 요거는 정해진 그만큼의 크기를 항상 유지하게 하는 거. 이럴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이렇게 고정값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백만 지정이라고 하게 되면 뭘까요? 여백만, 아까 여백이 뭐라고 그랬죠? 위에 줄의 아래와 아래 줄의 위, 요 사이의 간격이죠? 요 사이의 간격만 늘 일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가 크든 작든 어쨌건 요 사이의 간격은 고만하게 유지한다는 거죠. 되셨죠? 요게 줄 간격을 유지하는 건데 보통은 이 글자에 따라 라고 설정을 해놓고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문단 위, 문단 아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이건 다시 다 정상으로 해놓고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자, 문단 위, 문단 아래라는 건 얘를 기준으로 위의 문단은 뭐죠? 이거죠. 아래 문단은 이거죠. 그러니까 문단 위와 문단 아래의 간격을 조정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단을 한번 구분해 놓고 할게요. 문단을 3개라고 해놓고 이 문단을 기준으로 보면 이 문단 위, 문단 아래. 그래서 문단 위와의 간격을 뭐 한 10, 문단 아래와의 간격은 20, 뭐 이렇게 눈에 보이게 한번 했다고 해봅시다. 설정하게 되면 보이시죠? 문단 위와의 간격, 문단 아래와의 간격. 요 문단과 문단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줄 사이의 간격을 조정하는 거라면 얘는 문단과의 간격을 조절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줄 나눔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글자 단위로 나누라. 한글의 경우 글자 단위로 나눠라 라고 지금 해놨거든요. 지금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합쳐놓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젊은이라는 단어, 한 단어잖아요. 데미안, 한 단어다. 한 단어인데 지금 나눠졌어요. 이렇게. 그죠? 왜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내가 글자 단위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이걸 어절 단위로 나눠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절 단위로 나눠라. 그럼 단어가 잘라지지 않아요. 단어가 잘라지지 않고 그 단어까지 다 쓴 다음에 줄을 바꾸죠. 그죠? 아까 데미안 잘라졌었죠? 근데 안 잘라져요. 그럼 밑으로 내려요. 그리고 이 간격을 유지를 하게 되겠죠. 글자 사이의 간격을. 근데 글자 사이의 간격을 설정할 때 요겁니다. 글자 사이의 간격은 최소 요 정도는 유지를 해라. 뭐 예를 들어 최소 공백을 뭐 이렇게 사정없이 막 줄여놨다. 그래 놓으면요. 이렇게 간격이 좀 줄어들죠. 그 간격을 최소한 유지해라. 이거보다 더 줄이지는 마라 이거죠. 최소 25%까지는 줄여라. 아까 말했듯이 이 어절 단위로 나누다 보면 이 글자와 글자 또는 단어와 단어, 어절 사이에 간격들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유지해야 될 최소 공백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영어는 영어 문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영어 문장에서요. 얘가 단어 단위로 해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단어 단위로, 지금 단어 단위로 이렇게 줄바꿈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거를 글자 단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글자 단위로 해서 한글처럼 설정해 놓게 되면 이렇게 글자 단위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라이트 한 글자인데 지금 이렇게 줄이 바뀌었죠. 영어는 이러면 좀 힘든 경우가 있잖아. 보세요. 한 단어인데 바뀌었죠. 네, 이런 것들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한 단어인데 이렇게 바뀌어 있죠. 줄이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이거 어떻게 표시합니까? 보통 영어는 뭐 조금 아까 처음 기본으로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단어 단위로 하기도 하고요. 뭐 어떤 편집된 것들 보면 이렇게 하이픈이라는 것들도 많이 하죠. 영어는 하이픈, 그건 뭡니까? 이렇게 한 단어인데 한 단어가 이렇게 줄이 바뀌어져야 될 상황이 되면 마지막에다 이렇게 하이픈 하나 쭉 거놓고 이어지는 단어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죠? 네, 이렇게 표시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하이픈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단 모양을 지정을 하게 돼요. 근데요, 혹시 문단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문단이 지금은 모양이 똑같은데 모양이 다를 수도 있고요. 네, 자, 어쨌건 지금 요게 지금 한 문단인데요. 요 한 문단을 두 문단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엔터 쳐서 나누시면 됩니다. 엔터 치면 이 뒤에 문단이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근데 내가 물론 뭐 합치고 싶으면 여기서 딜리트 눌러가지고
그 문단 끝 기호 요거를 지워버리면 당연히 따라와서 한 문단이 되겠죠. 근데요, 이 문단의 모양을 지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 아까 배웠던 이 단축키를 이용해서 한번 문단 모양을 이렇게 막 바꿔보겠습니다. 문단 모양 이렇게 줄간격도 좀 바꿔볼까요? 이렇게 줄간격도 이렇게 바꿨다 합시다. 자, 이랬는데요, 요 문단의 모양을 지금 요 문단이 한 문단인데 이걸 두 문단으로 분리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엔터 치는 거죠. 엔터 쳐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해보면 뒤에 분리된 문단은 앞에 있는 문단하고 동일한 속성으로 유지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동일한 속성으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반대로 만약에 이 뒤에 있는 문단은 모양 뭐 이렇게 생겨 있고 또는 또 여백도 뭐 이렇게 다르고 줄간격도 다르고 막 그랬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 문단과 이 문단을 합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딜리트를 눌러서 이 문단 구분 기호를 지워버리면 따라오겠죠? 따라올 때 앞에 문단의 모양을 그대로 적용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의 모양을 이 뒤에 문단하고 동일하게 지정하고 싶어요. 뭐 앞에 있는 것하고 동일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딜리트 눌러서 합치고 다시 엔터 치면 요 문단으로 될 텐데, 뒤에 있는 것대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뒤에 있는 문단 중에, 뒤에 문단에 있는 것 중에 아무 글자든지 하나를 컨트롤 C 복사하세요. 그래 놓고 이 문단의 첫 글자, 시작하는 첫 글자 앞에다 붙여넣기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그 문단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문단의 속성은 그 문단의 첫 글자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 컨트롤 V 해보면 그 문단 그대로 오죠. 예, 그 다음에 지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문단을 복사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좀 불편하죠. 예, 좀 불편합니다. 예,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좀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쉬운 방법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뭐 예를 들어 글자체는 이렇게 하고 뭐 색깔도 좀 이렇게 바꾸고 막 이랬다 할게요. 지금 뭐 얘는 문단 모양도 이렇게 생겨 있고 이렇게 생겨 있다 할게요. 자, 이 밑에 있는 문단으로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 문단하고 동일하게 지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글자 모양에서도 했었는데요. 이 문단의 어딘가에 커서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Alt C를 누릅니다. 복사는 컨트롤 C죠. 얘는 Alt C입니다. Alt C를 누르면 이렇게 모양을 복사하는데, 글자 모양을 복사할 거냐, 문단 모양을 복사할 거냐 선택할 수 있죠. 나 지금 문단 모양만 복사하고 싶어요. 예, 복사하면 됩니다. 예, 이땐 블록으로 지정하는 거 아닙니다. 갖다 놓고 그냥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얘는 이제 블록으로 지정을 해야 되면 여기다 갖다 붙여놓기 할 거니까 이 문단 모양 그대로 갖다 놓을 거죠. Alt C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붙여져요. 자, 여기서 Alt C 눌렀다. 이번에는 글자 모양 하고 복사했다. 그럼 여기다 갖다 놓으면 Alt C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글자 모양이 그렇게 지정이 되죠. 되셨죠? 자, 얘 문단 모양이 뭐 이렇게 막 달라요. 야, 문단 모양이 이렇게 서 있는 문단 모양입니다. 밑에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여기다 갖다 집어넣고 예를 들어 Alt C 하고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을 다 복사해라. 그래서 복사한 다음에 이 문단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여기다 또 Alt C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 문단 모양도 그렇게 글자 모양도 그렇게.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만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 시간에 문단 모양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